짜잔! 홈바닥 추천 한번 드려요. 동양적인 느낌에 있어서의 디자인 효과감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다 보니까 대신 안방 욕실을 그러면 그렇다면 안 바꿨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죠. 더 중요한 게 이런 손잡이 부분이긴 하거든요. 설계가 곧 가격이고 설계가 곧 경쟁력이다. 제가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해서 욕실 딱 꾸며진 것 같지 않나요? 리폼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트런스 한재범 대표입니다. 오늘은 준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관련 키워드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인테리어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하기에는 깨끗하고 그렇다고 안 하기에는 마음에 안 들고 약간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무엇을 우선순위를 삼아서 인테리어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그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담아보기로 할게요. 사실 준신축 인테리어라고 하면은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봐야 되는 거 바닥 색깔, 전체적인 톤 앤 매너가 좀 어떤지에 대해서 첫 번째 좀 봐야 되는 부분 좀 중요하고 준신축 인테리어에서 제가 제일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 현관부, 그 다음에 주방, 그 다음에 거실 쪽 패브릭 커튼 관련해서 많이 신경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준신축 인테리어 중에서도 젠 스타일, 모던 재팬디 느낌으로 해가지고 정말 가성비 있게 꾸민 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가격 관련해서는 185만 원으로 해가지고 부분 인테리어를 극대화한 형태로 꾸민 준신축 인테리어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실까요? 구조는 안 건드리고 전체적인 기본 메인에 있어서의 바닥 색깔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거에 매칭돼가지고 들어가는 형태로서의 현관 타일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현관문 필름, 가구 필름까지 좀 살펴보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요즘에 많이 쓰는 한솔 컬러에서 레더 크림으로 해서 들어갔고, 타워형 준신축 같은 경우에 조금 키포인트가 현관 타일 할 때 600이 600으로 하지 마시고 이쪽 가로폭이 거의 1200 정도 공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장 공간 제외하고 딱 1200 공간 나오다 보니까 매지선 라인하고 도어 라인하고 끊어서 600이 1200 타일로 크게 톤 앤 매너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키포인트고요. 복도부 같은 경우 요즘에 준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이 몰딩들이 도어들이 엄청 크게 빠져 있는 게 좀 특징이에요. 문 관련해서 리폼을 해야 될지 아니면 9mm 문틀을 다시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보통 요즘에 있어서의 준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천장 높이가 엄청 높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문하고 문틀 같은 경우에는 필름으로 리폼하는 것도 방법 중 한 개고, 그 리폼 했을 때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준신축 인테리어 할 때 조금 참고하면 좋고요. 대신 중요한 거, 필름만 하는 형태가 아니라 도어 손잡이 관련해가지고 좀 바꾸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짜라짠짠짠, 엄청 이쁘죠? 재팬디 같은 느낌에 있어서의 이런 원목 느낌, 그다음에 무늬목 느낌하고 이런 형태에 있어서 골드 손잡이, 그다음에 침대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저상형 프레임 침대랑 조명까지 있어가지고 저 패브릭 느낌 보이시나요? 직물 형태에서의 느낌 자체로 저상형이 있어서의 느낌 자체가 동양적인 느낌에 있어서의 디자인 효과감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다 보니까 방을 꾸미는 데 있어가지고 가구들에 있어서의 디테일들,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거, 가로 폭에 있어서의 공간감 같은 것들은 좀 준신축 아파트에서 홈스타일링 할 때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도배 관련해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디앙마 신제품 라임스톤인데 샘플만 보다 보면 사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막상 시공했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그런 느낌 안 들고 약간 더 도장형 같은 더 천연스러운 느낌이 좀 든다라는 부분도 디아망 도배에서 선택할 때 오히려 더 과감한 걸 좀 도전하라 라는 부분도 준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조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적인 색깔을 좀 베이스 색깔은 지키는 가운데서 색을 바꿔야 되는 거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도 방법 중 한 개다 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에는 베드룸하고 드레스룸 관련해서 따로따로 분류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요. 안방에서 베드룸하고 드레스룸을 좀 나눠가지고 구분하기도 하지만,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방 공간에 있어서 구성이 좀 넓다 싶으면 아예 베드룸 따로 쓰고 드레스룸을 따로 쓰는 레이아웃에서의 분배도 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고서 방에 있어서의 쓰임까지도 구성하고서 디자인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샘 걸로 해서 기성품으로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 사실 바꾸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안 바꾸기는 애매하다 보니까 여기 현장도 마찬가지로 욕실 딱 한 세트만 바꿨습니다. 대신 안방 욕실을 그러면 그렇다면 안 바꿨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죠. 거실 욕실 같은 경우에는 좀 원하는 따고 전체적인 코지한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 물결 느낌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요즘에 많이들 찾으시거든요. 단순하게 600이 600짜리에서 밋밋한 형태에서 그냥 포세린만 좀 찾지 마시고 포인트 타일이 좀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원목이라든지 무늬목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 선반이라든지 이런 장대도 요즘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욕실 한 개 세트만큼은 좀 원하시는 욕실을 하는 것도 챙길 만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부분적으로 바꾸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부분 공사를 무조건 다 해드린다기보다는 매뉴얼을 보완 중이긴 하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부분 공사에 대한 재개 부분도 좀 소식으로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요즘에 좀 원하시는 스타일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솔리드 형태로 해서 그냥 밋밋하게 꾸미는 형태라기보다는 부엌 가구에도 이런 직선 형태에 있어서 느낌을 좀 더 돋보이게끔 위해서 좀 살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짙은 색깔들에 있어서의 가구들이 좀 많거든요. 아이보리 색깔에서의 느낌은 살리고 직선 형태에 있어서의 원런 느낌은 젠 느낌으로 가져가면서 상부장 또한 그런 부분으로서 포인트를 잡고, 더 중요한 게 이런 손잡이 부분이긴 하거든요.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손잡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손잡이를 뭘 해야 될지 고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디자인하고 공간감에 영향 미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 색깔하고 이 공간감하고 느낌에 어울리는 손잡이가 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인테리어 준비할 때 좀 놓치기 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반드시 좀 챙기면 좋을 부분이기도 할 것 같고, 요즘에 정말 가전들이 엄청 고객님들이 많아졌어요. 기존에 있어서의 부엌 레이아웃만 짰을 때 요즘에 쓰고 있는 가전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 짜잔, 홈바닥 추천 한번 드려요. 와인 냉장고라든지 아니면은 커피 머신이라든지 전자기를 놔둘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홈바닥 부분을 메인으로 좀 가져가고, 여기 돌 같죠? 이거 관련해서 기다렸던 고객님들 진짜 많고 구독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실제 이게 석재랑 세라믹이나 타일이 아니고 인테리어 패밀리에서 구매해가지고 경량화된 장판 느낌에 있어서의 마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감재를 칼로 잘라가지고 실리콘으로 붙이기만 하면 시공하기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입자감에서의 표면은 돌처럼 살리면서 시공법까지 간단하다 보니까 하이엔드 요소를 좀 경량화시켜서 좀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런 마감재에 대한 적극적인 시도도 반드시 꼭 한번 도전 한번 해보셔라 라는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타일들 같은 경우도 모자이크 타일이라든지 젤 타일 관련해서 많이들 쓰는데, 실제 동양적인 느낌이라든지 앤틱한 느낌의 클래식한 느낌에 있어서도 이 느낌을 살리는 것도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위에 천장은 도배로 마감했죠.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타일은 허리 라인으로 미드웨이 쪽만 해서 시공한 부분도 디자인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벽체가 있으면 벽체 위에다가 타일 붙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타일 두께가 그만큼 뜨겠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떻죠? 타일이 메리 뜬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디테일인데, 재료끼리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마감재를 어떻게 마감을 치느냐도 진짜 중요한데, 여긴 타일 두께만큼 벽체를 더 침으로써 타일을 딱 매립을 시키고 라인을 딱 끊어가지고 깔끔한 느낌으로써 꾸며진 것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들어간 부분이고, 반대로 이쪽에 있어서의 벽체도 좀 앞으로 뽑음으로써 이쪽 마감선에 있어서의 라인 자체를 전부 다 살린 것도 이 주방에 있어서의 좀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실에 있어서의 공간감을 줄 수 있는 게 소파라든지 이런 협탁에 있어서의 테이블도 있겠지만, 이런 중문 자체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젠 스타일에서의 느낌을 중문 하나로서 구현이 되는데 샤시는 그대로 재사용하였어요. 왜냐면 이 샤시 자체가 마루색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필름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름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최대한 줄일 것들은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분도 준신축 인테리어를 할 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계가 곧 가격이고 설계가 곧 경쟁력이다 라는 부분들도 좀 이런 포인트 하나하나에 있어서 좀 생각하게끔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슬라이딩 중문 할 때도 매립해가지고 들어가게끔 만들어가지고 공간감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이런 중문 자체가 좀 넓어 보이게끔 하는 부분으로서 슬라이딩 중문 넣을 때 이런 부분도 반드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준신축 아파트도 그렇고 신축 아파트도 그렇고 젊은 부부들 많이 사시잖아요. 아이가 있는 집들도 많다 보니까 TV 관련해서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은 TV가 가져가는 이런 검은색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그 디자인 느낌도 싫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추천을 한번 드리는데, 인테리어 요소는 아닌데 LG 걸로 해서 시그네빔으로 해서 이쪽에서 영상 송출하는 건데, 이런 스탠드 형태로서 니켈 느낌으로 나오게끔 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뽑힌 가전기기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건 TV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또 스피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로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이런 가전이라든지 가구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 효과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좀 가성비 있게 예쁘게 꾸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안방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침대. 근데 아까 침대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 안방에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불러볼게요. 아, 진짜 멋있지 않아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제 자리면은 제가 여기서 풀야근 해가지고 진짜 엔트런스를, 사실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안방에 반드시 침대가 있어야 되는 거는 선입견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이 어디고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크게 쓰는 게 좋은데, 고정관념을 조금만 탈피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거든요. 고객님 같은 경우도 재택에 있어서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사실 오피스 공간에 있어서의, 집에 있어서의 공간 디자인이라든지 설계도 진짜 많이 중요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램프라든지 협탁이라든지 책상까지 이렇게 일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 밖에까지 나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업무 능률도가 엄청 높아질 것 같고, 보시면 이거 보석함 같지 않나요? 가격 관련해가지고 후덜덜합니다. 제가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무거워서 제가 못 가져가겠지만, 인테리어는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가구들이라든지 이런 배치들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집이 정말 많이 달라지니까. 안방욕실 보시면은 분신축 오빠 특징이 이거 대리석 관련해서 진짜 촌스럽거든요. 색깔 진하고. 근데 저는 무조건 이건 필름으로 감쌉니다. 이 타일들은 살리되 유리 슬라이딩 장이라든지 이런 장 같은 경우에는 좀 리폼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이즈가 좀 안 맞다 보니까 타일들이 좀 깨진 부분들은 테낙스라고 해가지고 타일 보수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타일 보수제에 있어서의 공정을 기본 계획으로 잡고 이런 것들은 바꾸는 부분으로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욕실 딱 꾸며진 것 같지 않나요? 말씀 안 드리면 욕실 이쁘다, 욕실 잘 꾸몄다라고 할 텐데 리폼입니다. 그래서 준신축 인테리어 할 때 전체 인테리어를 전체 비용으로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포인트를 살릴 수 있고 어떤 포인트를 포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 하는 부분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현장 투입된 인테리어 대비했을 때 엄청 이뻤죠. 이유가 뭐냐면 이게 홈스타일링 관련돼서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여기는 다 차려진 밥상에 제가 숟가락만 좀 얹은 기분이긴 해서 솔직히 말하면 고객님한테 미안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인테리어만으로 했을 때 다 이뻐지는 게 아니라 홈스타일링하고 홈퍼니처 관련해서도 전체를 다 아울러서 디자인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엔트런스만 있어서의 장점이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이쁜 집 꾸미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홈스타일링이 가진 강점, 새로운 신소재에 대한 도입, 그리고 선택과 집중,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인테리어 하자라는 부분들을 키포인트로 끝내겠습니다. 같이 가자.